오늘은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같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제 100세 시대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노후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구독자분이 67세의 분이신데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이제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받고 싶어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에 대한 사연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할 거고요. 또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제 하단에 예전과 똑같이 이메일 주소를 제가 남겨 놓을 테니까요. 정말 간절하신 분들은 메일을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사연을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된데큰 대표님 영상을 보면서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강남에서 노후 걱정 안 하고 죽을 때까지 잘 살 줄 알았던 저희 집도 1998년 IMF를 맞으면서 가족 모두가 핵폭탄을 맞은 것처럼 몸만 챙겨서 나왔어요. 문 밖으로 다리가 나가야지 누울 수 있는 곳으로 이사를 하면서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었습니다. 누구를 원망할 시간도 없이 중3, 고1 남매를 부양했어야만 했던, 지금 생각해도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을 최선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는 힘이 듭니다. 세상을 포기하려고도 했었고 외국으로 도망가려고도 했었던 지난 시간들을 잘 견뎌낸 스스로에게 칭찬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생각을 대표님 영상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껴봅니다. 주부로만 살다가 주어진 현실 앞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고 참담했어요.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정말 닥치는 대로 하고 나니 몸이 여기저기 망가져 해가 지날수록 힘들어 지금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병원비가 더 들기 때문이에요. 아들은 장가 가서 본인 앞가림 잘 하면서 살고 있고, 딸도 독립은 했는데 몸이 많이 안 좋아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로부터 도움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나이로 67세인 저는 늘어난 수명 때문에 앞으로 얼마나 더 살지를 모르는 노후가 제일 문제입니다. 자식한테 손 벌리는 엄마가 되기 싫어서 노력은 많이 했는데 결과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늘어난 수명 때문에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저도 향후에 더더욱. 근데 늘어난 수명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이 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이제 어머니가 홀어머니가 한 분 계신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60대가 넘으셨으니까는 거의 연배가 이제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이제 자식들한테 짐이 되기 싫어가지고 이제 몇 해 전에 인공관절 수술을 했습니다. 한쪽 다리에 이제 인공관절 수술을 했는데 그 인공관절 수술을 하고 굉장히 걷는 게 어려워가지고 힘들어 하셨어요. 재활을 하시면서. 그런데 최근에는 매일같이 1시간 이상씩 걸으면서 운동을 하십니다. 왜냐면은 자식들한테 이제 노후에 건강을 잃어가지고 이제 짐이 될까봐 그렇게 매일같이 걸어서, 이제 어머니가 자영업 조그만한 점포를 운영하시는데 거기를 이제 걸어서 다니세요. 그래서 저도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고, 근데 아마 IMF 이후에 이 시청자분도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시는 모습을 아마 자녀들이 보면서 존경의 마음을 가지고 아마 어머니를 바라봤을 겁니다. 근데 지금 수명이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16번의 전월세를 거쳐서 지금은 경기도 신도시의 LH 공공임대 아파트에 2017년 9월에 입주해서 살고 있습니다. 2016년 6월에
대출을 끼고 수도권에 오피스텔을 구입해서 월세를 지금 현재는 받고 있어요. 저의 유일한 수입원입니다. 이제 이분께서 수입과 지출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이라든가 그리고 임대하고 있는 아파트를 아주 명확하게 써 주셨어요. 근데 이분은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제가 모두 오픈을 하지 않을 건데, 일단은 수입을 적어 주셨는데 이제 월세, 개인연금, 국민연금 그리고 뭐 기타 수입을 이렇게 적어 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이제 오픈을 해드리면 기타 수입이 10만 원 적으셨어요. 10만 원. 그러니까 67세이시다 보니까 이제 들어오는 고정 수입이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월세 수익 빼고. 그리고 지출에 대한 부분도 정확하게 적어 주셨는데, 임대료하고 이제 청약하고 관리비하고 뭐 이자, 대출이자, 보험료, 생활비로 다 쓰신다는 거예요. 이 오피스텔에서 나오는 일정 부분의 수입하고 지출이 이제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수입과 지출을 빼면은, 수입에서 지출을 빼면 이제 남는 돈이 제로가 되고, 아프기라도 하면 이제 돈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적어 주셨습니다. 대표님, 다음 달에 만기가 되는 적금과 예금을 합치면 8천만 원이 생깁니다. 좀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수입과 지출이 거의 같은 상태에서 만기가 되는 적금과 예금이 8천만 원이 다음 달에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돈은 굉장히 오랜 기간 소액으로 조금씩 모아서 이제 타는 굉장히 귀중한 돈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알뜰히 이제 검소히 절약하셔가지고 뭐 먹고 싶은 거 안 드시고 쓰고 싶은 거 안 쓰시고 모으신 돈 같습니다. 이제 질문을 3가지를 요약해서 저한테 하고 있습니다. 질문 1, 오피스텔은 그대로 계속 임대를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고민입니다. 질문 2, 여윳돈 8천만 원이 생기는데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질문 3, 임대 아파트에 계속 살아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물론 저보다도 더 힘든 분도 계시겠지만 영상을 보면서 망설여지긴 했어요. 다들 저보다 부자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우선순위에서 밀리더라도 대표님의 조언을 꼭 듣고 싶습니다. 도와주실 거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도전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사연을 제가 수십 번 읽어봤습니다. 수십 번. 왜냐하면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나서 뭐 자주 뵙니다. 저는 이제 뭐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은 자주 뵈고 아이들이랑도 식사를 자주 하는데 어머니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조언을 해 드려야 될지 고민을 해 봤는데, 이분은 67세라는 거예요. 제가 42살인데 저보다 25년을 더 사셨습니다. 과연 제가 조언을 해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봤는데, 일단 부동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래도 제 생각을 공유해도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연을 채택을 했고,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도 이제 60세가 넘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제 제가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시청자층을 분석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0세 이상인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같이 공감될 수 있는 사연이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이 사연을 채택했습니다. 그러면 제 의견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저희 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저희 어머니의 상황이 이 상황과 똑같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조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 1에서 오피스텔은 그대로 계속 임대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 지금 현재 오피스텔에서 받는 월세 수익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오피스텔을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런데 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경매로도 나와 있는 매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봤을 때 이 오피스텔은 이제 200세대가 안 됩니다. 세대수가 작다는 거예요. 굉장히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지는 요소입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 지어진 오피스텔이에요. 그러면
이미 13년의 감가상각이 이제 이루어진 상태의 오피스텔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역세권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오피스텔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떨어질 것으로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 향후 재건축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지 지분이 있습니다. 이 대지 지분이 많을수록 재건축을 했을 때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와 틀리게 이 대지 지분이 작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뮤니티 시설이라든가 공원화라든가 하면서 대지가 굉장히 넓게 이제 형성이 돼 있죠. 근데 오피스텔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동짜리입니다. 그러니까는 건물 부지 외에는 이 외에 커뮤니티 부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지 지분이 작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개발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개발 이익이 크다고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피스텔을 계속 임대해야 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제 의견은 매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긴 조건이 있습니다. 매도를 하는 것은 맞지만 매도를 지금 당장 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이유는 지금 현재 월세가 들어온다는 거죠.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월세 수익으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들어오는 이 월세의 현금 흐름과 그리고 지출 흐름이 지금 똑같이 맞아서 그나마 마이너스 지출이 안 되는 상태인데, 지금 당장 이 오피스텔을 매도하게 됐을 때는 수입은 현금 흐름이 끊기게 되죠. 그러면서 지출이 마이너스가 더 크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는 생활의 밸런스가 깨질 수가 있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오피스텔은 매도해야 된다는 것을 이제 알고 계셔야 하지만 지금 당장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수입원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고민이, 여윳돈 8천만 원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요. 지금 이 여윳돈 8천만 원을 잘 활용하셔야 돼요. 잘. 당연히 이 여윳돈 8천만 원을 투자를 하시는데 써야 되는데, 투자를 할 때도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 8천만 원을 다 투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일정한 수입이 월세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정적인 생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 생활 자금은 얼마가 필요하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의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이 100만 원 곱하기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내가 생활비가 한 달에 100만 원이 들어간다면 곱하기 6을 해서 600만 원의 현금은 내가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12개월에 1200만 원의 현금을 보유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용어로 얘기를 하면 경제적 에어백이라고 합니다. 경제적 에어백. 우리가 운전을 하면서 살아가면서 자동차에 급하게 교통사고가 났을 때 에어백이 있어서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잖아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그와 마찬가지로 삶을 살아가는데도 이런 경제적 자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8천만 원의 여윳돈을 가지고 일부는 생활 안정 자금으로 보유를 하고, 나머지는 지금 가지고 있는 오피스텔을 판 금액과 합쳐가지고 다른 오피스텔로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대신에 지금 있는 오피스텔을 팔면 안 되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가지고 신규로 좋은 입지에 살 수 있는 오피스텔, 수익률이 좋은 오피스텔을 매입을 하는 계약서를 씀과 동시에 잔금일에 맞춰가지고 기존에 있는 오피스텔을 팔고 그 현금을 가지고 새로 이전하는 오피스텔에 잔금을 치르시면은 안정적인 월세 흐름이 연계될 수 있겠죠. 제가 여기서 왜 오피스텔을 투자하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시청자분께서는 이제 오피스텔을 통해서 월세 수입을 받아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괜찮은 오피스텔을 선별해가지고 좀 더 입지가 좋은 곳에 신축의 오피스텔을 내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동산 수익형 투자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임대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기존의 사연들 중에도 임대 아파트 사시는 분한테 제가 뭐라고 했냐면, 당장 임대 아파트 살지 말고 더 열악한 환경으로 가서 자금을 좀 모아라 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67세란 말이죠. 그러면 상황이 틀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아파트 청약을 해가지고 대출 부담에 대한 리스크를 안고 가면서 살아가시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는 오피스텔을 통한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일단 만드시고 생활의 안정 기반을 만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임대 아파트에 지금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 안 해요. 지금 임대료가 뭐 16만 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는 임대료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되는 비용이라고는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사를 자주 한다는 것 자체가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생활 환경이 이제 바뀌게 되면은 그런 생활의 밸런스가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임대 아파트에 계속 살아야 하는지요? 라는 대답은 지금 현재의 생활을 유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일단은 지금 가지고 있는 여유 자금을 어떻게 활용해서 더 보다 좋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만들지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 거고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항상 감사하다고 제 영상 보면서 말씀하시는데, 저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좋은 컨텐츠로, 그리고 많은 시청자분들이 주시는 질문 중에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귀감이 될 수 있는 내용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